안녕하세요. 이번 코드엔진 컨퍼런스에서 Fuzzing Remote Desktop 프로토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팀 BTS의 최지현입니다. 이번 발표는 4개월간 팀 BTS 멤버들과 함께 진행한 BOB 11기 프로젝트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PM 최지현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DP가 무엇인지, RDP 취약점이 어떠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등을 RDP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RDP 프로토콜 분석에서는 RDP 프로토콜 스펙과 또 저희 팀이 선정한 타겟 벡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RDP 취약점 발굴 부분에서는 퍼저 설계 등을 포함해서 취약점 분석을 진행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으며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RDP 개요입니다.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RD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위해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RDP는 원격 연결에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윈도우 내장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 즉 MSTSC.exe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MS에서 개발한 윈도우 내장 서비스 이외에도 프로토콜 스펙 문서를 바탕으로 RDP를 구현한 오픈소스 구현체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RDP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비스인 FreeRDP나 RDesktop도 존재하고 오픈소스 RDP 서버인 XRDP도 존재합니다. RDP를 대상으로 취약점 발굴, 퍼징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RDP의 취약점이 발생하면 대표적으로 데이터 열람 및 조작뿐만 아니라 레터럴 무브먼트를 달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RDP는 랜섬웨어 어택 벡터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공격이 보고돼 왔습니다. RDP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대상 공격은 리버스 RDP 공격이라고도 부르며 FreeRDP나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내에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RD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다면 서버에서 실행시키는 POC로 클라이언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Hyper-V PM Escape로도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이며 APT 공격자들을 오히려 역추적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겟, 서버입니다. XRDP와 같은 RDP 서버에 취약점이 발생한다면 RDP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공격함으로써 루트 권한의 리버스 쉘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버를 통해 입력되는 각종 크리덴셜도 탈취할 수 있습니다. RDP 퍼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RDP 클라이언트 사이드 퍼징을 제안한 블랙캣 유럽 발표나 RDP 채널들을 집중적으로 퍼징하는 탈륨 연구원들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컨퍼런스 발표로는 헥사콘에서 그래픽 파이프라인 채널인 RDP EGFX를 대상으로 WTF 퍼즐을 이용해 취약점을 발굴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제 자세한 프로토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RDP는 위와 같은 커넥션 시퀀스를 거쳐서 커넥션 초기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연결 성립을 위해 Security, Core Data, Network Data 등을 교환하기도 하며 가상 채널을 생성하고 또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선정한 벡터는 스태틱 그리고 다이나믹 가상 채널로 대략적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스태틱 가상 채널은 커넥션 초기 상태인 Basic Settings Exchange 단계에서 요청되고 생성되며 세션 중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틱 채널입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 채널이나 확장 스태틱 가상 채널인 파일 시스템 관련, 음성 관련, 그리고 클립보드 관련 채널 등등이 존재합니다. 다이나믹 가상 채널은 초기 상태 이후에 언제든지 생성 가능하며 스태틱 가상 채널 중 하나인
DRDYMVC라는 다이나믹 가상 채널 익스텐션 상에서 작동합니다. 저희가 채널들을 타겟으로 선정한 이유는 채널별로 관련 MS 문서가 존재하며 윈도우 터미널 서비스 API로 쉽게 채널을 열고 읽고 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별로 스펙 문서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 또는 특이사항을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채널별로 분석을 진행한 방법과 발견한 취약점을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FreeRDP 취약점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 표와 같이 각 채널 단위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 지원 관련 패러럴 채널에서는 오디팅으로 Initialized Memory로 인한 닉 취약점을 찾기도 했고, 또 그래픽 디스플레이 인코딩 관련 RDP GFX에서는 AFF++ 퍼징을 적용해서 OOB 리드 취약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RDP 취약점 발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DP 상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면 코드QL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WinAFL이나 제컬로 버전은 윈도우 클로즈드 소스 타겟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FF++ 버전은 양이 비교적 많은 오픈소스 클라이언트 서비스인 FreeRDP 분석 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퍼징에 앞서 저희는 취약점 분석에 코드QL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FreeRDP, RDesktop 등등 다양한 오픈소스 RDP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포크 관계이거나 특정 오픈소스가 다른 오픈소스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코드에서 비슷한 유형의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서 코드QL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디비전 바이 제로나 스트림에서 읽어온 값이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가능한 함수로 들어가는 패턴, 그리고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가능한 함수를 통해 할당받은 메모리가 memcopy로 들어가는 패턴 등등 다양한 패턴의 취약점들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퍼저 중에서는 AFF++ 퍼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AFF++ 퍼저를 이용하기 전에 임의의 데이터를 갖는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면 서버가 패킷을 수신하고 가상 채널에 쓰는 간단한 퍼저를 구현해봤으나 성능상 한계로 인해서 AFF++를 변형해 Coverage Guided Fuzzing을 수행했습니다. 오픈소스 RDP 클라이언트 FreeRDP를 대상으로 취약점 발굴을 진행할 때에는 AFF++ 퍼저를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파싱과 처리 과정에서 취약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채널에서 데이터를 받고 파싱해 처리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냈고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 없이 가상머신 한 대에서 퍼징을 수행했고 속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FreeRDP의 Persistent 모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에코 채널의 핵심이 되는 echo main.c 코드의 일부입니다. 에코 채널에 데이터를 보내면 echo on data received 함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가상 채널에 write 해줍니다. echo on data received 함수는 채널 콜백과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echo on data received만 따로 떼어내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들을 직접 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데이터는 유저의 인풋이 들어가고 자료형이 W스트림으로 동일해서 코드를 채널마다 재사용 가능하지만 채널 컬백 같은 경우는 채널마다 굉장히 상이해서 직접 구조체를 보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채널 컬백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네릭 채널 컬백으로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제네릭 채널 컬백을 보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네릭 채널 컬백 구조체를 확인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또한 동적 디버깅을 해보면 아이페이스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값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코드로 옮기면 우측과 같습니다. 에코 채널에서는 채널 멤버 변수만 이용하는데 널 값을 넣어줘도 되고
또 채널에 따라서 아이페이스나 플러그인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W스트링 구조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W스트링 구조체는 FreeRDP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API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좌측과 같은 하네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echomain.c에서 가상 채널에 write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 없이 퍼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dev.null의 값을 쓰는 것으로 대체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컴파일 한다면 우측과 같은 퍼즐을 성공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에코 채널을 대상으로 퍼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행 화면에 패스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에코 채널은 가장 간단한 채널이기 때문에 패스가 실제로 하나밖에만 없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좀 더 복잡한 채널들에 대해서도 퍼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XRDP라는 오픈소스 RDP 서버를 대상으로도 AFF++를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XRDP는 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이지만 속도 향상을 위해서 글로벌 버퍼에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해두고 함수가 불릴 때마다 버퍼에서 꺼내오도록 설정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RDP 서비스 MSTS-C.exe 대상 분석을 진행할 때 사용한 제칼롭 퍼저입니다. 제칼롭은 WinAFL을 만든 프로젝트 제로의 멤버가 제작한 퍼저로 윈도우와 맥OS 플랫폼 대상입니다. 저희가 제칼롭 퍼저를 이용한 이유는 우선 가벼운 인스트루멘테이션이 가능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모듈인 MSTS-CAX.dll에 대해서만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 수 있어서 가벼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머 베이스드 뮤테이션을 지원하기도 해서 MSRDP 구현은 PDF 포맷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또 연결을 끊게 함으로써 재연결 시간이 발생하고 또 큰 퍼저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포맷을 그래머로 작성해서 그래머 베이스드 뮤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효율적인 퍼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칼롭은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데 뮤테이터나 샘플 딜리버리 방식 등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에서 뮤테이션한 인풋을 서버로 전달 가능합니다. 저희는 제칼롭을 이용해서 RDP 퍼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계해 보았습니다. 우선 선행 연구 부분에서 소개한 사이버아크나 탈륨 연구처럼 RDP 랩을 이용해서 한 대의 가상 머신 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올리는 방법으로 퍼즐을 설계했습니다. 한 대의 가상 머신에 유저 1 계정에서 퍼즐을 올리고 유저 2 계정에서 퍼저가 보내준 인풋을 가상 채널에 써줍니다. 다음은 패러럴 퍼징을 설계한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 계정은 한 개만 있고 여러 개의 서버 계정에서 각각의 RDP 서버 계정, 유저 1부터 n까지 RDP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퍼저가 각각의 퍼징 스레드에서 MSTS-C.exe를 실행하고 커버리지 측정 및 뮤테이션을 한 인풋을 각각 RDP 세션 서버로 보내는 것입니다. 퍼저는 각 클라이언트의 커버리지를 싱크로나이징하고 다음 인풋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에러 리프로듀싱을 설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과거 수행된 연구 대부분이 에러 리프로듀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구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우선 퍼징 서버 사이드는 persistent loop를 도는 동안 first input을 메모리상에 모두 저장하고 첫째, 크래시가 발생할 경우 크래시가 발생할 때까지의 인풋을 파일에 저장해서 타임 트래블 디버깅을 진행하며 두 번째로 크래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장한 인풋 리스트를 비우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MSRDP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값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샘플 PDO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값, 예를 들어서 헤더나 W 포맷 넘버 등등을 뮤테이션 이후에 추가로 고정해주는 뮤테이션 아웃풋 필터링이라는 작업도 해줬습니다. 아웃풋 필터링만으로는 샘플 문법 검사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칼롭에서 지원하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샘플 제너레이션과 뮤테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제칼롭에서는 슬라이드 내용처럼 AST, 즉 Abstract Syntax Tree 기반의 그래머 페이로드 생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RDP PDO는 제칼롭 AST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필드의 길이를 담는 PDO 메타데이터 필드나 특정 필드의 반복 및 반복 횟수를 적는 메타데이터 필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PDO를 파싱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제칼롭 그래머에 리피트나 렌과 같은 키워드를 추가로 구현해 퍼징에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위 wave2 PDO를 그래머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루트는 그래머로 생성되는 최종 문자열을 가리키는 노드고 이 값은 hex encoded immediate value입니다. length는 지금 노드의 길이를 의미하며 exclude는 지금 노드는 빼고 길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word는 2바이트 랜덤, 바이트는 1바이트 랜덤, dword는 4바이트 랜덤을 의미하며 이 repeat bytes는 랜덤으로 바이트를 생성해서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을 의미하며 이 p는 다음 바이트를 생성할 확률, 즉 지금 n번째 바이트를 만들었다면 n 플러스 1번째 바이트를 이 p만큼 생성합니다. 이제 앞선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제칼롭 퍼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돌려본 결과 이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당 약 12,000번 실행되며 최신 버전 윈도우에서 TSMF 채널 OOB 리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마이크로소프트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하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디오 플레이백 DBC 채널에서 발생하는 Uninitialized 메모리로 인한 릭 취약점에 대한 데모 영상입니다. 공격자 서버에 접속하는 RDP 클라이언트 화면입니다. RD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에서는 POC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POC로 인해 DLL 주소를 찾을 때까지 클라이언트의 할당을 반복하게 되고 DLL 주소를 찾으면 이미지 베이스를 구합니다. 이렇게 POC를 통해 구한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베이스 주소가 실제 로드된 모듈의 주소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퍼저뿐만 아니라 오디팅, 정적, 동적 분석 등을 통해서 저희 팀은 FreeRDP, XRD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DP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취약점들을 모두 제보하고 12일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견한 취약점들을 개발자들에게 제보해 FreeRDP 2.8.1 그리고 2.9.0 버전 릴리즈 및 XRDP 0.9.21 버전에서 취약점이 패치됐습니다. 이렇게 좀 더 안전한 RDP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4개월간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한 깃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앞으로 BDI 그리고 VirtualBox VRDP Extension 등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퍼징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